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펀뉴스 제임스입니다. 카펀뉴스를 시작한 지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한인 회장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뉴스 앵커라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쑥스럽습니다. 제가 한국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뉴스 진행도 여전히 서투른 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청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을 보면서 용기를 다시 얻고 있습니다. 예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새삼 다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코로나 테스트기 신청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셔서 웹사이트에 에러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백악관이 마스크 무상 배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인당 3장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올 가을부터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학비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어제 행콕파크 라브레아 길에 있는 한 가구점에서 묻지마 살인으로 숨진 UCLA 여대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재선 출마를 확정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다시 러닝메이트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들입니다. 자, 1월 19일 수요일 카프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최대 1만 달러까지 학비를 면제해주는 캘코어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 등 40여 개의 대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최대 $10,000까지 학비를 면제해주는 새로운 캠코스 프로그램이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시작됩니다. 가빈 뉴섬 주지사가 어제 Californians for All College Corps이란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봉사활동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자금 빚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시작되는 Californians for All College Corps 프로그램은 6,50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이들이 연간 450시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마치면 최대 $10,000까지 학비를 무상 지원합니다. 참여하는 대학은 UCLA와 UC 버클리 포함해 UC 계열 7대 대학,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16개,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와 사립대학 20여 곳입니다.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는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은 K-12 학생 학업 지원, 코로나19 방역 자원봉사, 기후위기 대응 활동 등입니다. 초중고생 학습 지도, 멘토링, 환경 보존 노력, 음식 배달 자원봉사 등이 포함됩니다. 카프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자가 테스트 키트 배포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번에는 마스크도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N95 마스크를 한 사람당 3장씩 배포한다고 백악관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We also have helped make sure that high-quality masks are widely available in ample supply at affordable prices, sold online and in stores. But I know that for some Americans, the mask is not always affordable or convenient to get.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자가 테스트 키트 무상 배포에 이어 이번에는 전 국민에게 N95 고품질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연방정부 전략물자로 확보한 N95 마스크 4억 장을 다음 주 후반부터 전 국민에게 무료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코로나 자가 테스트 키트와 달리 각 지역 약국이나 보건센터로 이번 주 후 배송이 시작되면 이곳에서 성인 1인당 석 장씩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은 이 마스크 프로그램은 2월 초부터 전면 가동되며 어린이용 마스크도 조만간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N95 마스크는 매우 작은 입자를 95%까지 걸러낼 수 있으며 KN95는 이와 유사한 중국 표준입니다. N95는 한국의 KF94 등급에 해당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14일 오미크론 확산 대응에는 N95 마스크가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며 일반인에게 착용을 공고했습니다. N95 마스크가 의료진을 위해 먼저 사용한다는 지난해 9월 지침에서 일반 대중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N95 마스크 4억 장 무료 배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 코로나 자가 테스트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열었는데 이미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행콕팍 가구점에서 일하다 묻지마 살인범에게 피살된 UCLA 대학원생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 덕분인지 오늘 마침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브리아나 쿠퍼를 살해한 숀 라발 스미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숀 라발 스미스는 지난 13일 행콕팍의 크로프트 하우스 가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24살 브리아나 쿠퍼를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려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스미스의 도주 장면이 포착되면서 신원이 밝혀져 경찰이 공개 수배를 한 상태였습니다. 스미스는 오늘 오전 패서디나 지역 페어옥스와 콜로라도 블루바드에서 패서디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매우 신속하고 체포된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가구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을 뿐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된 브리아나 쿠퍼와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한인회에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 하우징 에스키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신청자들이 세도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마련한 자금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추가 지급 지원이 없으면 3월 전 조기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주민에게 렌트비를 지원해주는 캘리포니아의 하우징 스키 프로그램이 당초 예정보다 일찍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초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세입자 주민들의 지원 요청이 쇄도하면서 렌트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 빠르게 소진돼 프로그램 조기 중단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지역개발국 DHCD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이 프로그램에 배정한 예산 52억 달러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 지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자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19억 달러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연방정부는 6,2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입자와 집주인이 렌트비 지원을 요청한 금액은 69억 달러에 달합니다. DHCD는 현재 접수된 신청과 남은 기간 접수될 신청까지 모두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5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추가 자금 확보가 어려울 경우 프로그램 조기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DHCD는 지금까지 62만 4,339개의 렌트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 중 45만 7,592개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나머지는 아직 수속 중입니다. 현재까지 렌트비 지원을 받은 실제 가구는 14만 7,504가구이며 이들에게는 17억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중단했으나 하우징 스키 프로그램을 통해 렌트비 지원 신청을 한 세입자가 렌트비 지원 여부를 기다릴 때까지는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하우징 스키 프로그램에 대한 버젯이 50억 달러였습니다. 50억 달러가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돼갑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금 다른 주에서 지금 쓰지 못한 하우징 스키하고 비슷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남은 금액을 캘리포니아로 다시 알로케이트를 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위해서 하우징 스키에 이제 쓸 수 있게끔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우징 스키 애플리케이션이 펜딩 중이시면은 지금 다른 주에서 그 돈을 그 버젯을 끌어갖고 저희 캘리포니아로 갖고 오시기 때문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셔야 되겠지만 지금 신청하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안심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녁 한인타운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한인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요. 어젯밤 7시 25분 857 사우스 맨해튼 플레이스의 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관 51명이 투입해 2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빈집이고 사람이 없어서 다치신 분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뉴욕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방카 등 자녀들에 대해 탈세와 사기 등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사기와 탈세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족이 법정에 소환될지 관심입니다. 피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검찰이 트럼프 그룹의 금융, 세금 사기 의혹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딸 이방카가 법정에 불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어젯밤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자산 가치를 거짓으로 속여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이 문건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딸 이반카 트럼프가 뉴욕주 검찰의 소환장에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맞대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자녀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소환장을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소환장이 각하 또는 보류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뉴욕주 검찰 조사 자체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소환 거부 움직임에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매우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사기 의혹과 증거를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트럼프 측이 뉴욕주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와 영국 스코틀랜드의 골프장, 맨하탄의 빌딩들, 뉴욕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 일명 세븐 스프링스로 불리는 뉴욕주 부동산 등 모두 6개 자산가치를 조작한 재정보고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보험과 대출, 탈세를 위해 자산가치를 거짓으로 책정한 혐의에 트럼프와 그의 자녀들이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며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또다시 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2024년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되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간 미 언론과 정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인 점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측과 해리스 부통령 측 간 불화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선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입니다. 네, AT&T와 브라이전이 오늘부터 C밴드 5G 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브라이전을 쓰시는 분들은 5GUW, AT&T 이용자는 화면에 5G 플러스가 표시되면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AT&T와 Verizon은 오늘 LA 등 미 전국 주요 도시에서 새로운 C밴드 5G 서비스를 시작해 모바일 폰 서비스 속도가 기존 LTE보다 10배 이상 빨라집니다. 미국에선 2019년 4월 5G가 사용화에 들어갔지만 오늘 개통한 5G는 3.5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C밴드 5G입니다. 이 C밴드는 속도와 커버리지가 균형을 이룬 골디럭스 주파수로 불립니다. 두 회사는 C밴드 5G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가 종전의 LTE Long-Term Revolution보다 10배 빨라 이용자들이 확연하게 빨라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erizon의 5G 서비스 이용자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5G Ultra Capacity, AT&T 이용자 화면에는 5G가 각각 뜨게 됩니다. Verizon과 AT&T에는 지금까지는 주파수 1GHz 미만의 저대역 5G와 밀리미터파로 불리는 주파수 30에서 300GHz의 초고대 대역 5G를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중대역 서비스를 개통한 것입니다. 저대역 5G는 주파수 특성상 먼 곳까지 도달이 가능해 도시나 교외 지역, 시골 등의 실내외에서는 쓸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속도는 느립니다. 반편 밀리미터파는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 진짜 5G로도 불리지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 대형 스타디움이나 주요 지하철 역사, 번호가 등에 제약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T&T와 Verizon은 연방정부의 주파수 경매에서는 C밴드, 5G 주파수 확보에만 각각 230억 달러와 455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Verizon은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의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9천만 명의 새로운 5G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플란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브라이전 와이어리스 커스터머들은 화면에 5GUW라고 써 있을 거고 AT&T 이용하시는 분들은 5G 플러스라고 써 있다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 내에 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으로 제게 지금 5G 플러스 10배 넘게 빠른 5G 플러스가 되는지 한번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5G라고 써 있는데
플러스가 아직 안 떴습니다. 그래서 여기 LA에 계신 브라이즌 사용자분들은 아직 이제 시작이 안 됐는데 내일 뉴스 보도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식료품 가격에 이어 이제 타이드와 같은 세제나 다우니 섬유 유연제 등 생활용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류와 채소, 유제품 등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생활용품과 건강용품들도 가격 인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프록터 & 갬블 P&G는 오는 2월 28일부터 타이드 세제와 다우니 섬유유연제와 같은 섬유 관련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4월 중순부터 개인 건강용품 가격도 올리겠다는 계획을 이미 유통업체들에 통보했습니다. 프록터 & 갬블 측은 제품 가격 인상이 올해 내내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혀 이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대부분의 생활용품과 건강용품들이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P&G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소비자 가격을 올렸습니다. 기저귀를 비롯한 아기용품과 스킨케어 등 10개 부문 제품 가격이 이미 인상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P&G 외의 경쟁사인 유닐레버, 킴벌리 클라크 등도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있어 올 한 해 내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생활용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생활용품 업체들은 제품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소비자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계속 지갑을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격 인상은 원자재와 인건비, 물류비 등 각종 생산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월보다 9.7% 급등해 지난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신규 확진자가 한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점을 찍은 것인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연속 80만 명을 넘었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7일 79만 명으로 떨어졌고 18일에는 75만 명으로 하향한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번 환자 수가 2주 전보다 47% 늘었고 이로 인해 사망자가 크게 늘고 있는 점입니다. CDC는 앞으로 4주간 미국에서 6만 1,0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평균 2,575명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카플라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LA 한인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